연습 문제 37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있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 무엇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렇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할 때 뭐 블라블라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미지수냐면 3개의 미지수라는 거지. 이제 인정? 그렇지, 3개의 미지수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몇 개의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3개를 대입해야만 할 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몇 차식의 다항식인지를 갖다가 인지해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은 몇 차식의 다항식이지? 그렇지, 3차식의 다항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하니? 가능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2차식의 다항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2차식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2차식은 개수가 총 몇 개냐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인 거 확인했으면 아, 그렇구나, 개수를 비교해도 충분히 미지수 3개에 관련된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의 미지수를 대입해도 3개의 ABC에 관한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추측을 해야 돼. 추측 가능하지?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x제곱의 개수가 뭐다? a다. x제곱의 개수가 뭐다? a다. 따라서 a는 뭐다?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하고 싶냐면 눈에 보이는 것, 문자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문자를 최대한 간결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대입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덮어놓고 대입했다가는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일단 문제의 상황을 관찰하고 간절하게 대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느껴야 돼. 느꼈니? 그렇죠. x는 1을 대입하고 싶니? 그렇지, x는 1을 대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0이 될 것이고요. C가 될 것이고, 좌변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그렇지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C의 값은 얼마냐?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슨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냐면 B의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B의 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식이 사라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다. 어떻게? 간절하게 했습니까? 따라서 0 될 것이고, B 될 것이고, C 될 것이고, 그것이 2를 대입했으니까 4 될 것이고, 정리하면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런 꼴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좌변에 있는 식을 갖다가 냅다다 전개해 가지고 개수를 비교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개수를 비교할 것이냐, 숫자를 대입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면, 문제를 푸는 시간에는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두 가지 개수를 찾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갖다가 지을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38번입니다. 38번도 살펴보도록 하죠. x, y에 관한 다항식이야. 회계망측한 식이 있어요. x-y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과 그 몫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주어진 식은 x, y에 관한 식이고요. 총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의 꼴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네. 잘 모르겠는데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놓으면 주어진 식은 x-y에 몇 차식의 꼴이냐면 2차식의 꼴인 거지. 무엇에 대한 2차식의 꼴이냐면, 그렇지, 무엇에 대한 2차식의 꼴이야? XY에 대한 2차식의 꼴인 거야.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니? 라고 하는 거 살펴보면
x만을 봤을 때는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됐어요? y만을 살펴봤을 때는 y의 세제곱만을 살펴봤을 때는요, 뭐가 필요해?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숫자가 필요하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한 게 느껴지니? 자,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 자, 느껴져야 돼. 자,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을 모르겠지만 x제곱의 xy에 대한 3차식의 꼴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xy에 관한 2차식의 꼴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뭐가 없는 거야? k라고 하는 값이 결정이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식이 총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의 꼴이잖아. 확인됐니? 3차식의 꼴이니까 3차식을 만들었으면 식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미지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놈을 찾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놈을 찾았다면 이놈을 이용해서 무엇을 찾아라? k의 값을 결정하고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a의 값을 결정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 이 문제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문제의 관점은 주어진 식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아직 인수분해를 배울 단계는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관련된 식으로서 유추가 가능해야만 할 겁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식에 대한 구성을 잘 봐야 돼요. 몇 차식이야? 3차식. 몇 차식이야? 3차식. 몇 차식이야? 3차식. 몇 차식이야? 3차식. 몇 차식이니 1차식, 몇 차식이니 1차식이니까요. 각각의 구성은 몇 차식으로 구성이 돼야 돼? 그렇지. 2차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야.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y에 x제곱 찾았고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걸 또 다 정리할 필요가 없어. 요소만을 갖다가 살펴봅시다. 나한테 필요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 부분이었어. 요 부분 찾았니? 그렇지. 무슨 부분이야? x제곱 y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x제곱 y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게 어디에 있을까? x제곱 y의 개수 이렇게 되겠네. 또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x제곱 y의 개수 이렇게 되겠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고요. k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놈이 뭐라고요? x제곱 y의 개수라고.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k의 값을 찾았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이번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이번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놈이 뭐예요? 그래. xy의 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야. 주어진 식을 전개해가지고요. xy의 제곱의 개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a 값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5 이렇게 찾았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찾다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단 말이야. 뭐 꼭 그렇게 찾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이 네모칸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죠.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네모칸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fx하고 주어진 식은 무엇이라고? 그렇지. xy에 관한 식의 변형이니까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 이해되니? 항등식 이해됐어요. 무엇을 없애고 싶냐면 이 네모칸을 없애고 싶은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x-y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인지가 됐니?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무엇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냐면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숫자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죠. x-y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적당한 무슨 값? 그렇지. x값,
y 값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문자가 살아남아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대입해? 1, y에다 뭘 대입해? 1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어느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더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자, 목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단계의 문제는요, a의 값과 그렇지 몫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요, a의 값만을 갖다가 구하고 나머지는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번입니다. 39번. 마찬가지로 또 봅시다. 모든 실수 xy z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만족한대요. 성립한대. 여기서 성립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한대요. 상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이 말은 x, y, z에 대해서 임의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그렇지 k에 관한 방정식 몇 개를 찾아라, 한 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 값에서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돼요. 적당한 세개는 그렇지. 같으면 안 될 것이다. 같으면 안 된다. 인지됐어요? 그렇지.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지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대입하면 돼요. 만만한 숫자 대입하면 돼. x는 뭐 대입해? 나는 0. y는 뭐 대입해? 나는 1. z는 뭐 대입해? 나는 2.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다른 숫자를 대입해도 돼요. 나는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다른 문자를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대입해 보면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세제곱 플러스 그렇지 y가 뭐야?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세제곱 플러스 z가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k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나 뭐 틀렸니? 2 대입하고 0 대입해 가지고요 k에 관한 방정식 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 3 요 따위로 나오네요. 해볼만 하죠?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빠르게 듣고 싶은 친구는 1.5배속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1.5배속 추천합니다. 1.5배속 추천. 40번 문제입니다. x,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대입해 대입. 어떤 값을? 대입하래. 값이 일정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야. 오케이 됐니? 그럼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은 항상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일정하다는 것은 는 k라고 놓으면 되겠죠. k의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무슨 값을 갖더라도 x,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x에 관한 무슨 식? x,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해됐어? 받아들일 수 있니? 그렇지. 그래. x에게 막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게 식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6 나누기 x 더하기 2y 플러스 2는 뭐다? 그렇지. k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k에 넘겼어.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꼴이 되잖아. 자, 그런데 무슨 식이라고? 그렇지.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겠지요. 따라서 정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a 마이너스 됐어? k에 x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엄하게 정리하면 안 돼요. 플러스 b 마이너스 2k y 됐니? 플러스 6 마이너스 2k는 뭐가 된다? 0 이렇게 된다. 그럼 x, 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k가 뭐가 돼? 0이 되고요. b-2k가 뭐가 돼? 0이 되고요. 6-2k가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따라서 k는 얼마예요?
3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대입하면은요 b는 얼마야? 6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예요? 3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한가요? 할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x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일정한 수를 갖는데, 자 그렇다면 그냥 대입하는 거야. 어떤 수를 대입하고 싶니? 그렇지,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는 그러한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니? 생겼으면 대입해봐. 대입했어요? 그러면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돼? 2가 될 거란 말이야. 계산은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네. 어라? 식에 대한 식을요 식으로 나누었더니 뭐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러면 식은요, 식 다시는요 아래식의 몇 배가 될까요? 3배가 되겠네요. 됐어요. a는 얼마? 3, b는 얼마? 6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할만한가? 할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입니다 41번은 어떤 문제냐면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방정식이구나. 방정식은 항등식하고 달라요. k의 값에 대해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에 대해서 무등식. 여기는 방정식이고 여기는 항등식입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무슨 근을 갖는다고요? 1을 근으로 가질 때. 그러니까 x의 값을 뭘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무슨 식을 만족한다고? 등식을 만족하고요. k의 값에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하네요. 해석이 됐니? 수학적 해석이 됐지.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등식이 항상 만족이네요. 항상 만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의 꼴로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1을 대입하니까요. 1 플러스 k-2 플러스 k 더하기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런 꼴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서 무엇 k 플러스 무엇은 0 이런 꼴로 만들어 주어야만 하겠지.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k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니? 라고 하는 부분이야.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어요? m과 n을 갖다가 구하려고 하니까 한 개의 방정식이 구하니까, 따라서 k에다가요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 n의 값을 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이거 대입해 가지고요 나머지 m의 값 적당히 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야. 마무리도 너희들이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은 얼마냐고요? 답은 마이너스 3. 42번입니다 42번. 자, x에 관한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 있어. 뭐 많아. PQR을 갖다가 구하라는 문제죠. 이거는 뭐 단답형으로 내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PQR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란 말이야. 식이 몇 개니? 라고 하는 거 식 3개요.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냐면 미지수가 3개란 말이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몇 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되냐면 3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3개의 숫자를 대입할 가능성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데 x-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해볼 만한가요? 대해서 묻는 거니까 3개의 숫자 적당한 것을 갖다가 대입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대입하고 싶을까? 나는 이거 선택이야. x는 1, y는 0. 설마 이상한 해괴망측한 거 대입하지 마라. x는 0, y는 마이너스 1.
또 간단한 숫자가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디귿. x는 뭐가 있을까? 2, y는 1. 이 정도가 있겠네요. 물론 더 복잡한 수도 굉장히 많지만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3개의 숫자를 갖다가 대입해 가지고요 마무리를 지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해볼만 하죠. 혹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x, y에 관한 식이니까 주어진 식을요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한 개의 식 x 또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러면 x에 관한 걸로 정리하면 x제곱의 뭐시기가 나올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뭐시기가 나올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수항에 대한 뭐시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0이 되니까, 그렇지. 식 몇 개를 찾아낼 수가 있냐면 식 3개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방정식 풀어가지고 해결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방정식 푸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번입니다. 등식 있어요. 등식 찾았니? 해계 방칙해. 뭐 복잡해. 뭐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이때 x의 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암산이 암산. 딱 봐봐. 느낌 오니? 느낌 와야 돼. 괴수 구하고 개수 구하고 개수 구하고 개수 구하는 거네.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지. 얼마를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하니? 근데 이걸 이따위로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거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A0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기보다는 다항식의 상수항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집 관련해서는요, 어떤 문제집에서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총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개수의 총합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상에서 개수의 총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상수항을 빼줘야 돼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문제집에서 이상하게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집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짝수 번째 항의 개수의 총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짝을 밀어야지. 홀수 번째 항을 쭉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썼니? 이걸 냅다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냅다 더했다는 소리는 절반은 위에 거고 절반은 아래 거다. 냅다 더한 것을 갖다가 반으로 확 쪼개가지고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기본적으로 적당한 대입하는 값을 찾아야만 해.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x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어요? 음수가 나오는 꼴을 대입하고 싶은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연립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야. 추가 질문. 그럼 A1 더하기 A3 더하기 띵띵띵 A의 19는 얼마일까요? 물어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볼만 할걸요?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악한가? 내가 좀 사악해. 이해해. 자, 다항식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x-2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2와 3이고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1과 3이야. 조심해야 될 것은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각각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렇다면 바로 나머지 정리 갑시다. 2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 g의 2는 얼마일까요? 3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f의 3은 얼마일까요? 1 이렇게 될 것이고 g의
3은 얼마일까? 그렇지,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야, 이식. 나는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여라. fx 곱하기 gx. 몇 차식이니? 몰라.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식. 나머지는 뭘까요? 1차 이하의 다항식. 됐지?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식을 쓰면 fx gx. 인수분해 되니? 안 되면 큰 한수가 있어. 안 되면 일이 복잡해져. x-2 x-3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네.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ax 플러스 그렇지 b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a하고 b에 관한 식 몇 개가 필요해? 2개. 몇 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2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입하고 싶니?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입했다가는 수학이 아니겠죠. 그렇지.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요? 2.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요? 3. 이거 대입해가지고요, 방정식 세워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rx는 해야 돼. 야, 그리고 너희들 이거 혹시 뭐 보고만 있으면 내가 설명을 겁내 잘하니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였다가는 짝대기 짝짝 거지는 수가 있어. 너무 심한 말 했나? 아니, 농담. 이건 농담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45번입니다 45번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눈 몫을 qx라고 해서 명확하게 문자로 구분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고요. 또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일 때 그랬어. 그리고 qx를 x-3으로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왔어. qx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x-3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려고 했으니까 무엇을 없애면 되냐면, 그렇지, px를 갖다가 없애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x에다 뭘 대입하고 싶어? 간절하게 3. 됐니? 그럼 g에 무엇을 구하는 거야? 3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네. 그럼 g에 3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다항식 뭐쪽으로 샬라 있단 말이야. 됐지? 가봅시다. fx가 있고요. 됐니? x-1, x-2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 qx 정확하게 써야 돼. qx가 있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네요. 그리고 한 개의 힌트가 더 있죠. 한 개의 힌트가 뭐야? 이놈이란 말이야. 이놈 찾았니? 이놈 찾았슈? f에 얼마가요? 3이 얼마라고 했어? 그렇지, 8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숫자는 1일까 2일까 3일까? 나의 목적은 G3을 갖다가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무엇을 대입하는 게 맞냐면 3을 홀라당 대입하는 게 목적이겠죠. F의 3은 뭐예요? 8. 대입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8은 2 곱하기 1 곱하기 G 얼마?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마무리하세요. G3은 얼마일까? G3은 2인가요? 2 이렇게 나오겠죠. 마무리했습니까? 계속 가야 되나?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4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쫓아온다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못 받아들이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자, 힘내시고 건투를 빕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 빠이빠이.